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에 있는 연방 판사들로부터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공공연히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판사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사법개혁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저스턴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게 이제 65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연방지법 판사들은 벌써 최소 15개의 가처분 명령을 전국적으로 연방지법인데 예를 들어서 뭐 워싱턴 DC 판사 혹은 뭐 뉴욕 남부지법 판사 뭐 이런 지역이 정해져 있는 지역의 판사인데 근데 명령을 전국적으로 가처분 명령을 막 내려 이 15개 최소 이런 지방법원 수준의 단독 판사가 전국적으로 특정 행정부 정책을 차단하려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원들은 이 금지 명령의 광범위한 성격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비난하고 있는데요. 일부 판사들이 건전한 법적 논증 대신에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서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조던 위원장은 지난 화요일 저스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판사가 있다면 이것이 정말 나쁜 사법적 결정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정치에 근거한 것이냐, 이게 사법적 결정이냐 아니면 정치 행동이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 던져야만 한다. 조던이 이끄는 법사위원회는 연방법 집행 및 법원 시스템을 감독하는 하원의 상설위원회입니다. 그는 저스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별 연방판사의 전국적인 금지 명령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사법활동주의를 줄이기 위해서 의회의 세출 권한을 행사하겠다. 또 사법행위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사법 시스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회가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다라는 거죠. 하나가 바로 법을 만드는 거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가 입법이다. 이거는 이미 시작됐다. 2주 반 전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다음 주에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연방지법 판사 중 한 명이 금지 명령을 내릴 때 해당 사건의 대상자한테만 적용을 하고 해당 관할권에서는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원의 관할 지역 안에서만 그 판사의 명령이 적용되도록 만들겠다. 이 법이 만들어졌고 이미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원 전체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지난주 법사위원회는 데럴 아이사 하원의원,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 하원의원인데요. 이 의원이 발의한 불량판결 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불량판결 금지법. 이 법안은 해당 지방법원에서 금지 명령을 구하는 당사자와 그러한 당사자가 대표자격으로 대리하는 비당사자에 대한 해당 지방법원 사건의 당사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데에만 적용되는 명령을 제외하고 연방판사가 해당 사건에서 전국적인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을 제한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소송 당사자한테 국한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 판결을 내리는 그 관할 지역 안에서만 판결을 내린다라는 이야기. 이 법안은 세 개 이상의 주가 연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금지 명령 구제를 위한 새로운 경로를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의 제기는 무작위로 선정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에 회부되며 이 패널은 현재 개별 연방판사가 사용하고 있는 전국적인 유형의 금지 명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자, 연방지법에서도 전국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방판사 혼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인의 재판부가 만들어져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반드시 그런 경우에는 소송의 대상이 연방법인 경우 3개 주 이상의 주에서 공동으로 소송을 연방법을 대상, 연방법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연방법을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 그것도 3개 주 이상이 참여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적어도 3명 이상의 재판부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법원의 결정이 적용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지금 잘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법안에 대해서 이 아이사 의원이 낸 법안에 대해서 지금 하원 의장도 칭찬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해가지고요. 이것이 이제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수십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대부분 트럼프의 행정명령과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 조치에 대한 소송으로 소송이 판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정책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임시로 중지한다라는 시행 중지하는 집행중지죠. 집행중지 가처분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금지 명령은 민주당의 우호적인 메릴랜드주 워싱턴 DC 법원에서 내려지고 있는데요. 이 판결은 현재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트럼프의 이 정책 시행을 좌절시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클린턴, 그리고 지금 조 바이든 이 세 명의 민주당 대통령들이 임명해 둔 연방 판사들 600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것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문제. 자, 15건이 최소한 15건이 전국적인 명령으로 내려졌다라고 했는데 그 전국적 금지 가처분 15개 명령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게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의 판결입니다. 베네수엘라 깽단원 추방을 막으려고 했던 바로 그 사건. 보아스버그는 깽단원 추방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해라라고 법무부에다가 요구를 한 상황이죠.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판사의 명령이 대통령의 수정헌법 제2조 행정권한 이것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통령한테 있는 권한인데 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법원이 가로막느냐.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 비밀 특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공개할 수 없는 그러한 비밀들은 클래시파이드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지금 판사들이 내놓으란다고 무조건 다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지금 연방 판사의 요구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부는 항소법원에 이 사건을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항소법원은 보아스버그 판사의 가처분 명단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추방 작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추방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화당이 하원에서 추진하는 새 법안이 입법된다면 논란이 된 보아스버그 판사의 판결과 같은 전면적인 금지 명령은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재 하원에서 사법부가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업이고요. 법을 만드는 거. 두 번째가 세출절차. 뭐냐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건 예산권, 주머니 파워라고 얘기하죠. 팟캣 파워. 그러니까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법원이 당연히 예산이 있어야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을 결정하는 거는 의회에서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의회에서 만약에 사법부에 집행해야 될 예산을 막거나 혹은 보류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연방 법원들이 움직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압박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세 번째 방법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막은 사법부 판사들에 대해서 감독 청문회를 실시하는 계획이다. 이제 의회에서 청문회 불러놓고 그리고서는 의원들의 질타를 받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심리적인 압박을 굉장히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그 재판관들한테, 판사들한테.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사법부를 바로잡으려고 한다. 특별히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 화요일에 첫 번째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금지 명령 문제뿐만 아니라 보아스버그 판사의 이 판결, 이 명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인데 그 내용만 보면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짐 조던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조던 의원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보아스버그 판사가 내린 판결 봐라. 범죄자인데 테러 집단인데 이 테러리스트들을 갖다가 다시 미국으로 추방을 했는데 다시 데리고 와서 미국 땅에다가 이 사람들을 놔라라고 하는 게 범죄자를 미국 땅에 들여오라고 판사가 명령을 하는 것이 더군다나 미국 국민들의 세금 그 돈으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내 평생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바보 같은 말이다. 조던 의원 하는 이야기거든요. 조던 의원은 또 보아스버그가 과거 트럼프 러시아 담합 수사 당시에 피사 법원을 이끌면서 했던 행동들 그리고 반 트럼프 학자 및 연사들이 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했었던 것들 이런 점들을 들어가면서 보아스버그가 트럼프와 관련된 재판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건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보아스버그를 포함해서 연방판사 최소 3명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탄핵안을 제출한 브랜든 길 텍사스주의 하원 의원은 보아스버그를 권력 남용 혐의로 고발을 합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특권과 법치 행위를 방해하면서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사법적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했다. 이게 지금 탄핵 소추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